가정의 달입니다. 돌아온 가정의 달 대면 행사라는 주제에 선정을 해봤는데요. 바야흐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몰려있고 날씨도 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만나서 뭐 나들이 가는 경우도 많고 여행을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평론가님도 이번 달에 혹시 뭐 모임이라든지 뭐 여행 계획 있으실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사실 이제 부모님들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요. 병원 갈 일이 많으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병원에 갈 때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일이 있어서 많은 분들 부모님들이 건강하실 때 좋은 일로 즐겁게 자주 모이셨길 또 권해드립니다. 네, 그쵸. 사실 부모님들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이제 병원 갈 때 얼굴 보는 일이 좀 많아지고, 왜냐면 다 따로 이제 살다 보니까 병원 모시고 갈 때 이제 뵙는 분들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특히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5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신 것 같고 나들이 여행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제 주변 지인들도 보면 지금 뭐 해외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 뭐 어디 뭐 제주도 가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가정의 달 행사들이 또 재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있는 좀 시기가 되다 보니까 더욱 뜻깊은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면 행사, 어버이날 대면 행사가 곳곳에서 또 열렸다고 해요. 예,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명절날 이런 플래카드 걸렸습니다. 안 오는 게 효도다. 맞죠, 맞죠. 아들아, 이번엔 제발 그쵸. 내려오지 말아라. 왜냐면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도 휴대전화로 뭐 가족들이 영상통화하고. 연결해서 화상통화 한다던가 컴퓨터 모니터로 대화하는 맞아요. 이런 방식이 많았는데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를 기점으로 많은 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야외에서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곳곳에서 3대가 하는 행사, 노인과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열렸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 행사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네. 추억의 달고나 뽑기. 아,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쵸. 것처럼 별 모양도 한번 해보고 사실 그건 이렇게 뭐 비싼 과자라기보다는 재미, 그 그쵸. 달콤한 냄새에 끌렸던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또 재미있게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도 많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좀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진정이 되어서 다 같이 모여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놀러 가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우리가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마스크를 이제 벗겨놓고 좀 맑은 공기 좀 마셔라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대면이 가능한 시대가 있었지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뭐 화상 통화하고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재택근무하면서 일하고 굉장히 좀 편리해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한 공간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웃고 정말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게 사실 대면일 때 가능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리고 가정의 달이 또 맞물리게 되면서 호텔 업계가 굉장히 분주해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뭐 호텔업계야말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힘들었던 한 그렇죠. 업종인데 거리두기 해제되다 보니까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호텔의 경우에 3대가 방문하면 전체 음식의 20%를 할인해 준다라고 합니다. 네. 20%면 꽤 큰 할인폭인데요. 한번 이용해 금액이죠. 보시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뷔페 레스토랑 5월 한 달간 3인 방문 시 한 명 식사 무료. 오, 우리 2+1 좋네요. 이벤트는 백화점과 마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호텔 업계에서도 한다라는 네. 거. 그리고 또 일부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과 그 전으로 부모님과 같이 방문하면 예쁜 케이크를 또 같이 카네이션 모양으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호텔에 가실 수 있는 분들 호텔 가셔도 좋고요. 제 생각에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파자마 파티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가족들끼리 똑같은 파자마 한번 입으시고 모여서 재밌게 게임 한번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여행지에서 사실 뭐 식당이나 카페라든지 이런 호텔을 이용할 때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카페나 레스토랑이 혹시 노키즈존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단체들과 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어린이 제한구역, 이 노키즈존이라고 하죠. 노키즈존의 철폐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망울 한 어린이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5월 4일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노키즈존 나빠요. 차별금지법 좋아요. 노키즈존 아이들은 오지 마라 라고 공개적으로 한 보통 식당, 업소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곳일 수도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요. 이날 아동 청소년 단체와 차별금지 제정연대가 어린이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왜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왜 부글부글 끓는 음식 나오는 거 아이들 위험하니까 못 오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의 주장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들에게 조용히 해야 한다는 규칙을 써주세요. 규칙을 배우도록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릴 때부터 안 돼라고 거부당하는 것과 조심해야 되라는 규칙을 가리킨다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인권운동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한 사회가 시민들에게 거절당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환대받는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인권운동가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식당 갔을 때 어린이 한 명이 뛰다가 음식을 들고 나오는 아주머니와 부딪힐 뻔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이 음식을 들고 본인 쪽에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다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한동안은 노키즈존 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아이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자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고요.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에 어떤 의견을 냈냐면요.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을 식당 출입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뜨거운 음식을 다루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예스 키즈 존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노키즈존, 예스키즈존 나누다 보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 없는 곳이 나눠질까봐 본인이 이제 예스키즈존이라는 말도 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뭐 어른들의 몫인데요. 한 번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사실 노키즈존을 뭐 당연히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아야 되는 곳이라고 인식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인권의 침해일 수도 있고 또 차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해 주시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노키즈존에 대항을 하는 식당이나 카페도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스 키즈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최근 방송에 소개된 한 찻집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조용한 찻집이에요. 그리고 찻잔이 다 거의 도자기입니다. 주전자도 도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거 깨지면 위험할 텐데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죠. 들어오면 시끄러워서 차를 마시는 분위기가 깨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이 티카페로 유명한 사장님은 그럼 아이들에게 조용하라는 법을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차를 마시면서 오히려 이런 걸 배워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라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하면은 그럼 잠깐 바깥에 나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건물에 전시장이 있는데 전시장을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요? 라고 아이의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지 무조건 못 오게 하느냐 맞냐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러게요. 사장님이야말로 이 차장 깨지거나 그렇죠. 뜨거운 물로 부상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다만 이 노키즈존, 예스키즈존이라는 용어가 너무 환히 확산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모든 장소를 당연히 아이들이 들어와도 되는 곳이 아니라 여긴 안 돼. 여긴 대로 구분 지을까 봐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키즈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주린이, 뭐 요리 초보, 뭐 요린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과 어린이를 이제 결합하고 요리와 어린이를 이제 결합해서 굉장히 좀 저는 그 단어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귀엽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런 표현에 거부감이 크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뭐 근데 저도 이제 재미로 예전에 뭐 골프 잘 못 치는 사람 골린이, 골린이, 그쵸? 요리 잘 못 치는 사람 요린이, 그러니까 상대를 너무 비하지 않으면서 귀여운 말 아니야 생각했는데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어린이는 못하는 사람,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런 용어를 쓰는 어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1위. 어린이를 존중해 주세요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어린이를 빗댄 표현 중 가장 비하의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하는 용어 잼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찾아보니까 네. 온라인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잼민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어린이라는 것을 비하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왜 이제 온라인에서 좀 과격하거나 그런 댓글 쓰는 분들에 대해서 이 용어는 적절치 않다는 용어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 초딩이지? 이렇게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초딩은 다 생각 없이 글을 쓴다. 어. 비하 표현을 자주 쓴다라고도 들릴 수가 있어서 요즘은 그런 용어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방송국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하라는 작가분이 이렇게 종이를 가져왔어요. 정치인들을 비판하실 때 어린이들을 쓰는 용어를 애냐 이런 표현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도 어린이들은 비하이고요. 어린이들의 정치식이 결코 낮지 않다라는 주의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탄생한 용어인데 요즘은 잘못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생각해 보고요. 어린이들 입장에서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는 것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도 그냥 귀여운 단어라고만 생각을 하고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제 스스로도 저는 뭐 주린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했었는데 이게 좀 존중을 하지 못하는 좀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하니까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뭐 설문조사 결과였는데요. 이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 좋지만 이 식사도 함께 하고 또 이제 뭐 선물도 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지갑이 굉장히 가벼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또 요즘 물가도 굉장히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에 선물 뭐 하나 고를 때마다 이게 이렇게 비쌌나 하고 좀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모님들께 선물 뭐 해드릴까? 그럼 다 필요 없다. 난 다 있다 그러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재미있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아는 지은이 어머니께 엄마 어떻게 예쁜 꽃 좀 사올까? 꽃은 뭐 집에 많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 등산 가방을 하나 사드릴까? 등산 가방도 많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명품백을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분들에게 뭐 갖고 싶다라는 말 못 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굳이 사주려면 그래도 좋은 거 사달라는 마음도 가끔 표현을 또 이렇게 귀엽게 하시는데 네. 어쨌건 다만 이제 이렇게 살림을 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5월이 한편으로 좀 고민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버이날 선물이 있고요, 많아요. 어린이날 있고요, 스승의 날 있고요, 성년의 날 16일 있습니다. 또 5월 21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물론 선물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1년에 한 번 오는 날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요. 네. 다만 4월 소비자 물가 이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해 대비 4.8% 올랐습니다.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와, 네.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5월이 행복한 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좀 음식 물값 살펴봤거든요. 네. 제가 오늘 점심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냉면 세트, 냉면 조금, 고기 조금 1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먹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식값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서민들의 물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한 요소예요. 그쵸. 실제로 예를 들면 칼국수 가격이요. 6,400원이 보통이었는데 요즘 8,500원이라고 하니까 이런 물가 고공 때문에 또 5월에 가정을 달 맞아서
일부 또 부부들 사이에서는 아이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선생님들께도 감사 표시하고 싶어서 좀 허리가 휜다 이런 호소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또 아이들 생일이 5월 3일이거든요. 생일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정말 지난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보내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초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거리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손주도 얼굴도 못 보고 영상 통화만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맘 편하게 오랜만에 또 손주도 만나실 수 있고 좋은 기회이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린이날이어서 오랜만에 정말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참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어린이날 전날인 5월 4일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요. 15층짜리 아파트에 8층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그 70대와 할아버지와 7살 손자가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결국 숨진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8층이 전부 불에 탔다라고 해요. 경찰에서 1차 감식을 했지만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왜 가족들이 모이면 또 맛있는 음식 하고 싶어서 요리하시거나 차가워진 음식 따뜻하게 데워주시려고 그렇죠. 불 켜시거나 할 때 각별히 안전사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어린 경우 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가거나 친척 집에 가면 궁금해서 평소에 안 켜던 그쵸. 불도 맞아요. 켜보고 제가 들은 어떤 사례는요. 아이가 가위를 들고 가스관을 자르려고 한 사례도 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찔하네요. 그리고 물을 예를 들면 위험한 곳에 붓는다던가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장소가 신기하니까요. 그래서 모임할 때 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가정의 달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어린이들과 관련된 좀 소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평론가님 좀 어떠셨나요? 예, 어린이와 장애인과 동물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그 사회를 보면 그 사회의 품격이 보인다. 그리고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려면 노인과 어린이와 약자와 동물들이 받는 대우를 살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어린이란 말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가라. 애들,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재미있는 유머의 소재를 썼을 때는 뭐 그렇다고 치죠. 예전에 시장에서 이제 약장수 아저씨들이 그쵸. 약을 과대하게 이제 포장을 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뭐 보내는 그런 거였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비하할 때 어린이를 비유하거나 혹은 장애인을 비유하거나 또 질병, 환우를 비유하는 표현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을 국가인권위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방송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5월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특히 뭐 어린이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앞으로 좀 어린이와 접목된 그 단어 사용에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